안녕하십니까, 김현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성 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과 딥러닝에 의한 음성 합성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다음에 타코트론 모델로 음성 합성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음성 합성은 스피치 신세시스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음성 합성의 정의를 말한다면 말뭉치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말소리의 음파를 기계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텍스트를 스피치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해서 TTS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초창기, 다시 말하면 딥러닝 기술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음성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도를 했죠. 말소리를 녹음을 하고 음성 단위로 분할해서 저장을 하고, 그다음 저장된 그 음성 단위의 신호들을 부호를 붙여서 저장했다가 필요한 음성 단위만을 합쳐서 말소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연결하기 위한 연결 부위에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합성, 단위 선택 합성, 다이폰 두 개의 음성을 하나의 그 결합된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술, 도메인, 포먼트, 가장 중요한 주파수 위주로 합성하는 방법, 조음, 음과 음이 연결될 때 그 변화되는 그런 조음 관계, 히든 마크업 모델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음성 관련 모델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사인파 합성 등등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그렇게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음성 기술에 딥러닝 모델이 적용되는 그런 시대가 왔죠. 2016년도 웨이브넷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딥마인드 하면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게임을 만들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회사가 딥마인드죠. 추후에 구글에 합병이 됐습니다만 이 딥마인드에서 16년도에 웨이브넷이라는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 웨이브넷은 Deep Generative Model of Raw Audio Waveform, 오디오 음성 웨이브폼을 생성해낼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딥러닝 기반의 그 모델,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음향학적 특징으로부터 원시파형을 모델링할 수 있다, 원시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음향학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멜 스케일 스펙트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스펙트럼, 또 잘 처리된 언어학적 링귀스틱 피처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원시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CHR2 웨이브라고 하는 모델을 밀라 연구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엔드-투-엔드 메소드로 웨이브폼을 생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음향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파형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텍스트를 집어넣고 음향학적 특성을 얘가 속에서 만들고 얘가 다시 음성 파형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기술을 모델을 발표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타코트론과 보이스 루비, 구글과 페이스북에 의해서 제안이 됐습니다. 이 타코트론 모델은 현재 음성 합성 기술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모델입니다. 구글이 제안을 한 것이고요. 웨이브넷와 타코트론을 보완을 해서 사람 목소리에 거의 유사한 고품질 음성을 딥러닝 모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타코트론 모델입니다. 타코트론 2 모델입니다. 예, 구글에 있는 구글 Brain and Motion Perception 팀이 있습니다. 이 구글 브레인 팀에
조나단 쉔이라고 하는 친구가 논문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자기 구글 블로그에 이와 같은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타코트론이 어떤 내용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Generating Human-like Speech입니다. 어떤 텍스트로부터 인간과 같은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코트론 기술과 그 다음에 웨이브넷 두 가지를 결부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조나단 쉔이라든가 이 친구들이 발표한 논문이 이겁니다. Natural TTS Synthesis by Conditioning WaveNet and Mel Spectrogram Predictions. 자, 이와 같은 논문이고요. 좀 이 논문을 자세히 보시려면 이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Sequence to sequence model optimized for TTS to map sequence of letters to a sequence of features that encoded audio. 자, 이 문장이 타코트론을 한마디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퀀스 to 시퀀스 모델을 형태를 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코트론 2가요. 자, 시퀀스 to 시퀀스라는 게 뭐냐? 뭐가 입력 시퀀스가 레터 시퀀스라는 얘기고 출력이 퓨처 시퀀스라는 얘기입니다. 입력 레터 문자 시퀀스로 입력을 넣어서 그 다음에 특징 시퀀스를 만드는데 이 특징 시퀀스는 오디오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퓨처를 만든다. 그런 얘기죠. 멜 스펙트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입력을 넣어주면 입력 스트링을 넣어주면 그 입력 스트링을 가지고 이 레터를 가지고 레터로부터 멜 스펙트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이 멜 스펙트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오디오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이 우리가 타코트론 2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보시면 80 디멘전, 80자 오디오 스펙트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5ms마다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그런 얘기고요. 인간의 이 목소리, 단순히 발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음성의 그 미묘한 특성들도 이 타코트론이 만들어낼 수 있게 제안을 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볼륨, 음성의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 그 다음에 속도, 발음 속도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24kHz 웨이브폼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타코트론 2로 구글 브레인팀에서 만든 합성된 음성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잘 만족스러운 결과를 지금 얻긴 했는데 앞으로도 과제가 있다. 컴플렉스 워드, 예를 들면 디코럼이라든가 멀러치라든가 이와 같이 복잡한 음성의 경우에는 좀 잘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할 수 없는 것이 해피, 새드 이와 같이 감정을 포함하는 음성은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코트론 2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이와 같이 모델을 했습니다. 레터를 이쪽으로 입력을 하면요, 임베딩을 하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그리고 바이디렉셔널 LSM을 거쳐서 엔코딩을 하고 엔코딩된 결과를 어텐션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디코더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와 같은 스펙트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죠. 멜 스펙트로그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멜 스펙트로그램을 만들면 멜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웨이브폼은 이와 같은 자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구글 브레인 팀에서 타코트론 2를 만들고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그 임플리멘테이션 모델을 제안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그 논문을 보고 이와 같은 타코트론 2를 임플리멘팅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고요. 특히 GitHub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GitHub에 가면요, 이 주소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이 요 홈페이지로 GitHub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내용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눌러서 GitHub의 주소를 다운받고 git 클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요. git 클론 명령에 의해서 이 코드를 그대로 여러분 컴퓨터로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git라고 하는 패키지가 동작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귀찮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다운로드 짚을 눌러서 여러분 컴퓨터에 짚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그걸 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그 패키지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코드를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다운로드를 해라. 그러면 DLJ like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해라.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하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압축을 풀어서 타코트론 2케라스 밑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디오 셋, 텍스트 셋을 실행을 시켜서 오디오 데이터 셋과 텍스트 데이터 셋을 완성을 하고 학습을 시켜보고 학습이 끝나고 나면 테스트 해보라. 그리고 테스트 해서 결과가 잘 되는지 확인해봐라.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사이트, GitHub 사이트에 가면 이 친구가 이렇게 상세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ynthesize라고 하는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 계획인데 아직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아직도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만든 모델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논문을 보고 이와 같은 타코트론 모델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킨 내용입니다.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 보시면 타코트론 모델이 이 친구가 구현한 타코트론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엔코더로 엔코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코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멜 스펙트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적으로 웨이브 폼으로 만들어서 플레이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이 친구가 만든 그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엔코더 인풋으로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텍스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임베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넷과 CBHG 네트워크를 통해서 CBHG 엔코딩, 다시 말하면 엔코더의 아웃풋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은 어텐션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디코더 인풋이 있습니다. 디코더 인풋을 가면 여기서 프리넷과 GRU를 거쳐서 만들어진 이 출력이 리핏 벡터에 의해서 이 출력과 같은 크기만큼 복제를 하고 각각을 컨캐티네이션 시킵니다. 그리고 댄스 레이어 거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웨이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그 웨이트만큼 웨이팅을 줘가지고 어텐션 벡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어텐션 벡터를 이 출력과 다시 컨캐티네이션 하고요. 댄스 다음에
디코더 알렌에서 요 같은 디코더 알렌을 다시 한번 고치고요. 그리고 댄스하고 리쉐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멜 스펙트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H-head 스펙트로그램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타코트론 모델은 이게 전부 답니다. 입력 2개의 입력이 있고요. 2개의 출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모델 속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 웨이트들을 전부 다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학습이고요. 테스트 과정은 이거와 이것을 입력시켜서 이거와 이걸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는 요거와 요 입력을 넣어주고 요 출력을 같이 넣어주고 요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학습시키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요 2개를 입력해 가지고 요거와 이것을 출력해 보는 것입니다. 요거와 이것을 출력했다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웨이브폼을 만들고 실행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하는지 좀 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타코트론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 보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프로그램을 먼저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각종 파일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비어 있는 건데 지금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완성시켜 나간 겁니다. 제일 먼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해라. 그리고 압축을 풀어서 데이터 폴더 밑에 넣어라. 그 얘기는 데이터 폴더 밑에 이와 같이 웨이브 파일로 메타 그 다음에 리드미 이와 같은 내용을 데이터 폴더 밑에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첫 번째 프로그램 Create Audio Dataset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Create Audio Dataset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코드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먼저 이 부분은 텐서플로우가 출력시키는 워닝들을 전부 다 제거시키는 방법입니다. 레벨 1, 2, 3에서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면 워닝을 줄입니다. 워닝이 너무 많아서 프로그램 시키면 쫙 워닝이 나오는데 그 워닝이 보기 싫다 그러면 이 수치를 여러분이 조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는 import TensorFlow STF라고 하는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가 TensorFlow 버전 1.x 버전에서 만들어진 코드예요.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이 TensorFlow 2.0 이상으로 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x 버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import tensorflow.combat.v1stf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f-disable v2 behavior 이렇게 놓고 실행을 시키면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텐서플로우 2.0을 설치해 놓고 이걸 그냥 실행시키면 계속 에러가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코드 2줄을 집어넣어 놓고 실행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 Create Audio Dataset 코딩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일 먼저 print에서 로딩한다는 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펜다스입니다. 펜다스에 read cs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 파일, 여기서 바로 요거죠. 요 메타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요 메타 파일을 읽어드리고요. 그러면 메타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 속에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 500개만을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500개를 잘라내는 겁니다. 왜냐, 이걸 너무 많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완성이 되면, 돌아가는 것이 완성이 되면 그때 전체 이걸 요 한 라인을 빼버리면 되겠죠. 전체를 학습을 시키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함에 있어서 돌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지고, 필요하다면 100개만 가지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죠. 그래서 500개만 갖고 처리하겠다 했고요. 그 다음에 메타 제로 점 values 했습니다. 여기서 제로는 얘기는 메타 제로하면, 이 메타 제로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포맷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객체예요. 그래서 제로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걸 읽어드리면요, 이것이 1열, 이것이 2열로 들어옵니다. 1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0열에 있는, 0열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음성 파일, 웨이브 파일의 코드입니다. 웨이브 파일의 아이디예요. 다시 말하면 웨이브 파일, 여기 보면 웨이브 폴더 안에, 이 웨이브 폴더 안에 웨이브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LJ0001 바에 0001.wave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웨이브 파일은 LJ0001/0001.wave 후에 printing in the only sense, 이런 식의 그 음성 파일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은 음성 파일의 이름과 그 음성 파일에 실제 발음되어 있는 음성의 텍스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메타 파일입니다. 그래서 메타 파일을 읽은 다음에, 이게 지금 몇 개가 있다는 거요? 13,100개의 그 웨이브 파일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 중에서 500개만 잘라서 테스트를 해보자, 그런 얘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잘라진 500개 중에서 제로열, 이게 제로열이고 이게 1열이라고 그랬죠. 제로열의 값을 values로, 값들을 끄집어내서 .wave file names로 가져오자. 그러면 요것들이 여기에 들어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객체라고 했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은 이제 파이썬 객체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for loop을 돌리는 걸 보시면 지금 요거죠. 이게 뭡니까? 500개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파일 이름 500개가 들어있겠죠. 이랬으니까 첫 번째는 뭐가 여기 나오겠죠. LJ0001/000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점 웨이브를 붙이고, 지금 웨이브 파일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들어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표시합니까? 데이터 폴더 밑에, 요 폴더 밑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파일의 패스가, 웨이브 파일의 패스가 되겠죠. 다음 이 함수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파라미터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는 지금 어디 들어있느냐? 하이퍼 파람이라는 파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여기서 from h parameters import all 해서 다 가져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r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이 파라미터 속에 설정되어 있는 값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어쨌든 이 함수를 통해서 파일 패스, 지금 만든 파일 패스를 넣어주고, 이 파일 패스 속에 들어있는 음성 파일을 읽어서 이 파라미터를 갖고 이걸 만들어내라는 얘기입니다. 메일 스펙트로와 스펙트로를 만들어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파일 이름은 지금 넣어준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메일 스펙트로와 스펙트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 지금 요 메일 스펙트로와 스펙트로를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메일 스펙트로 데이터와 스펙트로 데이터에다 어펜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코더 인풋과 메일 스펙트로, 그 다음에 스펙트로 세 가지 데이터를 만듭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모델에 인코더 인풋이 있고 디코더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멜 스펙트로 그 다음에 스펙트로 이것이 출력을 하고 그랬죠. 학습하려면 엔코더 인풋이 있어야 한다겠습니다. 엔코더 인풋은 아직 안 만들었고요. 이 디코더 인풋은 여기서 지금 만든 겁니다. 그리고 멜 스펙트로 이 멜 스펙트로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로도 만든 겁니다. 지금 엔코더 같은 경우는 텍스트 데이터셋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500기 파일에 대한 이 3세트가 다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것을 이와 같은 어레이 타입으로 변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이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디코더 인풋, 트레인 테스트용, 멜 스펙트로 트레인 테스트용, 그 다음에 스펙트로 트레인 테스트용 이와 같은 6개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장하는 코드는 이겁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디코더 인풋하고 멜 스펙트로하고 스펙트로를 만들었으면 뭘 만들어야 됩니까? 엔코더 인풋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이겁니다. 이걸 만들려면 뭘 넣어야 된다? 요 create text dataset을 실행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create text dataset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엔코더 인풋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타데이터를 다시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린 다음에 500개만을 또 잘라냈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타데이터 2 했습니다. 메타데이터 2를 apply x 이렇게 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요 텍스트 데이터 이거죠. 요 텍스트 데이터를 lower 소문자를 대문자도 전부 다 소문자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메타데이터 norm lower라고 하는 키의 사전으로 등록을 시켰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텍스트스라고 하는 파이썬 리스트로 넣어놓고 작업을 했네요. 그러면 텍스트의 스트리트에 get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단어로 분해를 시키고 문자로 분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세트하면 집합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중복된 건 다 날려보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래갖고 list of existing character 현재 이 텍스트 속에 존재하는 캐릭터들의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요. join 해가지고 스트링으로 그 리스트를 스트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vocabulary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뭡니까? 스트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문자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다시 하나의 스트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거는요, 출력을 했죠, 여기요. 여기 출력한 결과를 보시면, 마지막에 P자라고 하는 대문자 P를 패딩한다. 문자의 끝을, 이렇게 문자의 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기호로 사용할 수 있는 P라는 문자를 하나 더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파라미터는 그래서 이 알파벳에 해당되는 이 캐릭터는 현존하는 이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 플러스 P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프린트 문장에서 출력된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케블러리면요. 이렇게 되시면 보면 브랭크부터 시작해서 U자, V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U하고 브랭크 UW네요. W 그 다음에 .x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요 과정은 지금
이 과정은요, vocabulary index 해가지고 문자열을 인덱스로 바꿔주는 사전을 만든 거죠. vocabulary index 해가지고요. vocabulary에 집어넣어서 키로 해서 인덱스 값을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텍스트를 엔코딩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transform text for ML, 머신러닝을 위해서 텍스트를 트랜스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text.values, 텍스트의 밸류와 그 다음에 이 사전도 남겨주고요. 그 다음에 num character max, 최대 단어 수가 얼마인지, 다시 말하면 요거의 크기가 개수가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얘가 텍스트 인풋 ML로 변환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엔코딩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를 기호로, 코드로 변환시켜 준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텍스트 인풋 ML을 만들었죠. 이게 엔코더 인풋이 됩니다. 트레인 텍스트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vocabulary를 저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데이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train py, 여기서 보시면 이 train p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저장했던 디코더 인풋, 멜 스펙트로그램, 이 세 개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텍스트 인풋, 엔코더 인풋도 읽어드리고요. 보캐블러리도 읽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get 타코트론 모델 해서 타코트론 모델, 아까 만들어뒀던 설명했던 그 타코트론 모델이 있죠. 그 모델을 로딩을 합니다. 이런 파라미터를 넣어서요. 역시 이 파라미터들은 어디 들어있다겠죠? hparam 속에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들어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학습 방법, 컴파일 방법을 지정을 하죠. 아담 옵티마이저 사용했네요. 그 다음에 로스는 mean absolute error, 그 다음에 absolute mean absolute error, 이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죠. 여기요. 학습. 어떻게 합니까? 엔코더 인풋에 해당되는 텍스트 인풋 트레이닝, 요거죠. 읽어드린 요거요. 그 다음에 디코더 인풋 트레이닝, 요 디코더 인풋 트레이닝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용으로 멜 스펙트로, 이건 이제 멜 스펙트로하고 스펙트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코더 인풋, 엔코더 텍스트 스트링이요. 그 다음에 디코더 인풋, 멜 스펙트로, 그 다음에 스펙트로, 이와 같이 입력 2개와 출력 2개를 넣어주고 학습을 시킵니다. 이 파라미터들은 역시 이 hparam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시켜요. 학습이 되고 나면 이 모델에 지금 학습된 내용을 저장을 합니다. result model.ho로 여기 보면 result라는 폴더 밑에 모델 5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같이 이 모델 5 속에 지금 학습된 모델이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학습 과정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학습되는 과정을 보인 겁니다. 에포크 50 에포크를 돌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에포크가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셋 전체를 한 번 실행시키는 것을 원 에포크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데이터를 50번 학습시키라는 뜻이죠. 처음 에포크에서는 파라미터를 보면 로스가 0.7이 나왔네요. 그리고 reshape 1, 2, 그 다음에 validation loss, reshape 1, 2에서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눈여겨보시면 이게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7에서부터 0.1까지 줄어들었네요. 이것이 줄어들지 않으면 뭐라겠죠?
학습이 안 되는 거라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다시 말하면 이게 줄어들지 않고 점점 커진다. 그러면 학습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중단시키고 다시 학습을 시켜보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처음에 모든 파라미터를 초기화시키고 랜덤리 초기화시키고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랜덤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는데 초기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수렴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다시 실행시키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약간의 이제 모델이 복잡해지면 한 번에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커졌다 적어졌다 하면서 점점 최종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패턴도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0번 학습을 시키고 끝냈습니다. 물론 50번 학습이 절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학습하기가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주 지리한 작업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다커트론이 제대로 학습이 되고 음성이 합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테스트 파일을 보겠습니다. 먼저 save wav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예측된, 다시 말하면 합성된 그런 웨이브 파일을 저장시키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메타데이터를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트레인 학습용 길이가 얼마였는지를 또 계산해 내고요. 그리고 그거 다음부터가 테스트용이었으니까 그래서 메타데이터 테스팅을 뽑아냈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셋 크리에이션과 텍스트 데이터셋 크리에이션에서 만들어서 저장했던 이것들이죠. 테스트용, 요 테스트용 요 값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요.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모델이 아까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엔코더 인풋이 있고요. 디코더 인풋이 있어야 되고 이거 가지고 얘가 뭘 만든다겠습니까? 멜 스펙트로그램과 스펙트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랬죠. 매그니튜드 스펙트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성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값과 이걸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 그 전에 아까 저장했던 모델을 로딩을 합니다. 학습하고 저장해 놨던 모델이 리절트 폴더 밑에 여기 저장돼 있었죠. 이거를 로딩을 하는 것이죠. 로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측을 합니다. 엔코더 인풋과 디코더 인풋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예측을 합니다. 예측하면 값이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가 멜 스펙트로, 이거는 지금 리스트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 스펙트로를 이렇게 받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여기의 내용은요, 테스트용 파일 전체 다를 한 번에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 개의 멜 스펙트로와 매그니튜드 스펙트로도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각 파일별로, 테스트 파일별로 하나씩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서 0번째 거 하나만 끄집어내서 플레이도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냅니다. 0번째 거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에 0번째의 웨이브 파일 이름과 그 메타데이터, 그 0번째에 실제 그 텍스트 스트링도 한번 출력을 시켜봅니다. 다시 말하면 뭔 얘기입니까? 예측된 결과는 요거에 대한 음성 파일로 플레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출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magnitude predict 요거죠. 아까 예측한 요거죠. 그거에 time index 0번째 거 뽑아내서 predicted spectral item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예측된 스펙트로그램을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predicted waveform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함수를 거치면요.
그런 다음에 그 지금 만들어진 요 웨이브 폼 시그널을 샘플링 레이트를 넣어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지금 예측한 내용이 플레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파일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예측을 시켰는데 0번째 거에 대한 예측 결과 프레딕션 이걸 만든 거예요. 웨이브 폼을 만든 겁니다. 찾아낸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놈을 플레이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예측된 웨이브 폼을 출력을 시켜 봤습니다. 웨이브 폼을요. 이와 같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10초 동안 이와 같은 음성 파일이 만들어져서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코드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좀 더 컴팩트하게 스스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 모델을 로드하고요. 요 모델을 로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 테스트를 해보는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에 대한 합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학습한 모델을 이용해야 되겠죠. 모델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 코드 로드 모델이라는 코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예측하는 합성하라고 하는 명령은 saved model.predict죠. 이 파라미터 두 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파라미터가 뭐죠? 내가 합성하고자 하는 스트링의 코드죠. 그러니까 스트링은 A, B, C가 아니라요. A에 대한 코드, B에 대한 코드로 된 코드입니다.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에 대한 코드요. 그 다음에 디코더 인풋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전체적인 얘기를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모델을 로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예측을 하고 이 예측된 결과가 두 개가 나온다. 멜 스펙트로그램과 매그니티드 스펙트로그램이 나온다. 그 중에서 매그니티드 스펙트럼을 이 함수에 넣어주면 웨이브 시그널이 나온다. 그 웨이브 시그널을 이와 같이 플레이 시키면 된다. 중요 코드 이겁니다. 요 네 개에다가 그 다음에 요 내용과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트링에 대한 합성을 하려면 이 코드만 가지고 정리하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자, 이 부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텍스트 인풋은 이 함수로 만들었죠. 이게 뭐였습니까? create test dataset 함수 안에 드는 이 함수였습니다. 이 함수 보시면 text.values 엔코드 한 그런 그 코드에다가 이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이게 나왔죠. 이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encoded input은 오디오 데이터셋을 만들 때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뭐였습니까? 디코더 인풋이요. 요거였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중요한 게 shape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np-zero스에서 모든 것을 제로로 넣어놓고 필요한 내용을 넣는 형태가 되는데 shape을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shape과 요 shape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제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플레이 시켜주면 합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요. 실제로 학습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웨이브 파일들을 한번
플레이 시키면서 점점 학습이 제대로 되어 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타코트론2 음성 합성 모델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습을 하였습니다. 매 에포크마다 학습된 모델로 하나의 음성 파일을 예측을 하여 웨이브 파일을 만들고 저장을 하였습니다. 이 파일은 한 에포크 학습한 후에 저장된 파일이고요. 그건 100번, 200번, 400번, 800번 예측한 후에 학습을 한 후에 예측을 하고 저장한 파일입니다. 각각의 파일들을 예측된 파일들을 한번 플레이 시켜 보면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일입니다. 네, 한번 학습한 후에 만들어진 예측 파일은 거의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는 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00번 학습한 후는 어떨까요? 예, 음성을 약간 만들어지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200번 후에는요. 네, 음성 파일이 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400번 후는요. Printing, in the only sense with which we are at present concerned, differs from most, if not from all, the arts and crafts represented in the exhibition. 네, 많이 좋아졌네요. 800번 후는요. Printing, in the only sense with which we are at present concerned, differs from most, if not from all, the arts and crafts represented in the exhibition. 예, 상당히 실제 음성과 비슷한 형태의 음성 합성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코트론 모델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발전을 시킨다면 실제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음성 합성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